저 사람 좀 봐. 저런 옷차림으로 어떻게 공항에 나온 거지? 아마 누군가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경비원이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닌가? 요즘은 아무나 다 공항에 들어오나 봐. 저 낡은 청가방은 또 뭐야? 차가운 속삭임과 가리키는 손짓, 그리고 비웃음 가득한 눈빛들이 70살 박분이 할머니를 향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웅장한 천장이 머리 위로 높이 펼쳐져 있었어요. 분이 할머니는 처음 보는 광경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봤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바쁘게 오갔고 화려한 간판들과 넓은 유리창이 할머니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할머니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 건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죠. 이런 분은 일반석도 벅차실 텐데 공항 나들이라도 나오신 거 아닐까? 비싼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옆 사람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분이 할머니의 귀에 들어왔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분이 할머니는 얼른 손때 묻은 청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아들 이준호가 미리 적어준 메모였습니다. 저기, 이걸 타야 하는데. 할머니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메모를 살펴봤죠. 아, 대한항공 1등석이시네요.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1등석이란 말에 분이 할머니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들이 미국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대신 자신을 초대한 것이었죠. 그것도 가장 좋은 좌석으로 말이에요. 우리 준호가 너무 큰 돈 썼네. 발걸음을 옮기며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낡은 면바지에 구겨진 셔츠를 입은 할머니 주변으로 멋진 정장과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공항 대형 전광판의 비행기 시간이 번쩍이며 바뀌었고 할머니는 잠시 멍하니 서서 그걸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티켓 한 장이 꼭 쥐어져 있었어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손에는 여전히 굵은 주름과 땀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분이 할머니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마음은 어지러웠어요.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 그것도 1등석이라니. 청년은 친절하게 체크인 카운터까지 안내해 주었고 분이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고 말했죠.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권을 내밀며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서류를 확인하는 직원 앞에서 할머니는 마치 시험을 보는 학생처럼 긴장했습니다. 박분이 할머님, 1등석 창가 자리로 확인됐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직원의 밝은 미소에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청가방을 꼭 끌어안으며 할머니는 다음 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청가방 안에는 손자 민수를 위해 고향에서 가져온 특별한 선물들이 들어 있었어요. 마당에 두고 기른 토종닭이 낳은 달걀로 만든 약과 직접 말린 대추, 그리고 쌀가루로 빚은 송편까지. 우리 민수가 좋아할 거야. 할머니의 눈가에 따스한 기억이 어렸습니다. 손자의 웃음소리를 떠올리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보안 검색대 앞에서 할머니는 다시 한번 망설였습니다. 아들이 알려준 대로 가방을 올려두고 신발을 벗고 주머니를 비웠지만 마음이 여전히 불안했어요. 어머니, 청가방도 여기 올려주세요. 젊은 보안 요원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청가방은 30년을 함께한 소중한 물건이었죠. 괜찮아요. 금방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분이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청가방을 검색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빨리 좀 하세요. 비행기 시간 늦겠네. 고급 양복을 입은 50대쯤 되는 남자가 팔짱을 낀 채 불평했어요. 비싸 보이는 시계가 손목에서 반짝였습니다. 분이 할머니는 얼른 몸을 움직였지만 긴장한 탓에
신발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당황스러워 했어요. 뒤에 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마치 자신이 누군가의 길을 막는 방해물이 된 것만 같았죠.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며 할머니는 겨우 신발을 신고 일어섰어요. 하지만 청가방을 찾으려는 순간 양복 입은 남자가 성큼 다가와 할머니를 밀치고 자신의 가방을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나이든 분들은 공항에 왜 나오시는지 남자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분이 할머니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가슴 한편이 아프게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청가방을 집어들었죠. 저기 그 양반이 나한테 한 말이 맞는 걸까?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농촌에서 평생을 보낸 할머니에게 이런 대도시 공항은 너무나 낯설고 복잡했어요. 탑승구로 향하는 길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여기저기 걸린 영어 표지판들은 할머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고 물어볼 사람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마침내 탑승구에 도착했을 때 분이 할머니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도 전에 이렇게 힘들다니.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설렘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손자를 만날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탑승권 보여주세요. 직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분이 할머니는 다시 한번 청가방을 뒤적이며 티켓을 찾아냈어요. 아, 1등석이시군요. 이쪽으로 먼저 들어가시면 됩니다. 직원의 말에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잠시 멈춰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낡은 옷차림과 소박한 청가방을 든 노인이 1등석에 탄다는 사실이 의외였던 모양이에요. 분이 할머니의 뒤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어깨를 더 움츠렸어요. 1등석에 저런 분이 타다니 꼭 엉뚱한 자리에 들어가신 거 아닐까?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이 분이 할머니의 귀에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맞을까? 아들 이준호가 실수로 잘못 예약한 건 아닐까? 어머니, 이쪽입니다. 편안하게 들어가세요. 친절한 승무원이 다가와 안내했습니다. 분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행기 안으로 들어섰어요. 비행기 1등석은 할머니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화려했습니다. 푹신한 가죽 좌석, 개인 TV 화면, 그리고 반짝이는 작은 램프까지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분이 할머니는 창가 좌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몸을 감싸자 왠지 모르게 어색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생 딱딱한 의자나 방바닥에 앉아 지내던 할머니에겐 이런 안락함이 낯설었죠. 저기요, 그거 제 자리인데요. 갑자기 들려온 날카로운 목소리에 할머니는 흠칫 놀랐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급스러운 차림의 중년 여성이 할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제 표에는. 분이 할머니는 다시 티켓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분명 창가 자리였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여성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나 그 표정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어쩌다 1등석을 타게 되셨어요? 여성이 무심코 던진 질문에 할머니는 살짝 당황했어요. 아들이 표를 보내줬어요. 아들이 미국에서 일하거든요. 분이 할머니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 자랑을 하는 것 같아 쑥스러웠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으론 뿌듯했어요. 아, 그렇군요. 여성은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금세 자신의 명품 가방에서 잡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하는 동안 분이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넓은 활주로와 분주하게 움직이는 작업차들이 보였어요. 할머니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 모든 것을 지켜봤죠. 안녕하세요, 박분희 할머님. 오늘 비행은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웃음 띤 얼굴의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승무원의 이름표에는 김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처음 비행기 타시나요? 서연 승무원의 따뜻한 질문에 분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많이 떨리네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륙할 때 귀가 아플 수 있어서 사탕을 준비했어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서연 승무원은 할머니의 안전벨트를 조절해주고 비상시 대처 방법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말투와 미소에 할머니의 긴장이 조금씩 풀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분희 할머니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서연 승무원은 할머니의 무릎 위에 담요를 살며시 덮어주었어요. 추우시면 말씀해 주세요. 따뜻한 차도 준비해 드릴게요. 서연 승무원이 다른 승객들에게 인사하러 간 후 분희 할머니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낯선 환경이었지만 누군가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안정을 찾은 것 같았어요.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빠르게 지나갔고 이내 비행기는 힘차게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우와! 할머니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어요. 구름 위로 솟아오르는 비행기의 모습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옆자리 여성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분희 할머니는 그런 시선조차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할머니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하늘의 세계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비행기가 안정된 고도에 이르자 분희 할머니는 살며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하늘과 그 아래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구름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마치 동화 속 세상 같았습니다. 우리 민수가 이걸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할머니는 손자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어요. 그러다 문득 청가방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선물해준 간단한 디지털 카메라였죠.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였더라? 버튼을 더듬거리며 카메라를 켜려는 할머니의 모습에 옆자리 여성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혹시 도와드릴까요? 갑자기 들린 친절한 목소리에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 승무원이 미소 짓고 있었어요. 아, 네. 이걸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네요. 서연 승무원은 친절하게 카메라 사용법을 알려주었고 심지어 할머니와 창밖 풍경을 함께 찍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분희 할머니의 진심 어린 감사에 서연 승무원은 밝게 웃어 보였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승무원이 자리를 뜨자 할머니는 사진을 살펴봤습니다. 창밖 하늘과 함께 찍힌 자신의 모습이 어색하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옆자리 여성과 그 뒷좌석에 앉은 남성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할머니의 귀에도 들릴 만큼 충분히 컸어요. 요즘엔 누구나 1등석을 타나 봐요. 예전 같지 않네요. 여성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지난주 파리에서 온 비행기도 그랬어요. 옆자리에 정말 이상한 사람이 앉았더라고요. 남자가 대답했어요. 그들의 말투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분희 할머니는 그 말이 자신을 겨냥한 것임을 알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대신 할머니는 평생 살아온 자신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농촌에서 땀 흘려 일하며 아들 하나 키워낸 세월, 남편 없이 홀로 서서 모진 풍파를 견뎌온 시간들.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자부심이 할머니의 가슴 속에 차올랐어요. 제 아들 회사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남자가 자랑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뉴욕 맨해튼 한복판이에요. 유리로 된 빌딩 꼭대기 사무실에서 일한다니까요. 정말요? 우리 아들도 비슷한 곳에서 일해요. 여성이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러고 보니 새로 산 시계가 정말 근사하네요. 한정판인가요?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지난달 스위스에서 구입했어요. 세상에 단 100개뿐이라던데. 두 사람의 대화는 명품,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자신의 부를 과시했어요. 분이 할머니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그런 것들이 아님을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자식을 위한 헌신, 정직한 노동,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 할머니에게는 그것이 진짜 부였습니다. 비행기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을 알리는 방송이었어요. 분이 할머니는 긴장된 마음으로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1등석 손님께는 특별 코스 요리가 제공됩니다. 와인은 어떤 것으로 드릴까요? 서연 승무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물이면 충분해요. 옆자리 여성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유창한 외국어로 와인 이름을 말했어요. 할머니는 그런 여성의 모습을 살짝 쳐다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테이블이 펼쳐지고 하얀 식탁보가 깔렸어요. 반짝이는 은색 식기와 크리스탈 유리잔이 놓였습니다. 분이 할머니는 그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어요. 이 포크는 전체용, 이건 메인 요리용이에요. 편하게 드세요. 서연 승무원이 작은 목소리로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마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예쁘게 장식된 샐러드, 향기로운 수프, 그리고 할머니가 본 적 없는 이름의 메인 요리까지. 식탁 위는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웠어요. 분이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약간 떨렸어요. 평생 농촌에서 수저만 써온 할머니에게 이런 서양식 식사는 처음이었으니까요. 맛있게 드세요. 서연 승무원의 따뜻한 격려에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수프를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정말 맛있네요. 할머니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음식은 처음 먹어보았지만 그 맛은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메인 요리를 먹으려던 순간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손에서 포크가 미끄러져 음식이 테이블 위로 흘러내린 거예요. 아이고. 당황한 할머니는 얼른 냅킨을 집으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물장까지 건드려 옷에 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런, 조심 좀 하시지. 옆자리 여성이 짜증을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비싼 옷에도 물방울이 몇 개 튀었던 모양입니다. 정말 죄송해요. 분이 할머니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할머니에게 향했어요. 몇몇 승객들은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고 뒷좌석의 남성은 짜증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이런 분이 1등석에 타면 곤란한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아프게 조여왔어요. 그때 서연 승무원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님? 걱정 마세요. 금방 정리해 드릴게요. 서연 승무원은 능숙하게 테이블을 닦고 할머니의 옷에 묻은 물기도 닦아주었어요. 그리고는 새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서연 승무원의 따뜻한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어요. 승무원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분이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할머니는 꾹 참았어요. 자식을 키우며 수없이 견뎌온 순간들처럼 이번에도 꿋꿋이 견디기로 했습니다. 역시 돈 주고 산 매너는 없나 봐. 뒷좌석 남성이 또다시 비꼬았습니다. 분이 할머니는 그 말을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조심스럽게 남은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분이 할머니는 손자 민수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서연 승무원이 알려준 대로 좌석에 있는 전화기를 사용해 보기로 했어요. 할머니 어디야?
비행기 탔어? 민수의 밝고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응, 비행기 타고 있어. 구름 위에서 전화하는 거야. 우와, 진짜? 구름은 솜사탕 같아? 할머니 사진 찍어서 보내줘. 민수의 호기심 가득한 질문에 할머니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관심은 그동안의 불편함을 잊게 해주었어요. 할머니가 찍은 사진 보여줄게. 할머니 곧 갈 거야. 민수 보고 싶다. 나도. 빨리 와. 아빠가 할머니 방도 예쁘게 꾸며놨어. 민수와의 대화는 할머니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통화를 마치자마자 아들 이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비행은 괜찮으세요? 이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걱정을 보니 할머니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걱정 마. 잘 타고 있어. 내가 이런 좋은 자리까지 예약해주고. 당연한 거예요. 앞으로는 더 자주 모시러 갈게요. 이준호의 말에 할머니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들이 바쁜 와중에도 자신을 생각해주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도착하는 공항에 제 동료가 마중 나갈 거예요. 그분이 도와드릴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고마워. 근데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어. 할머니는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평생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온 분이 할머니였으니까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먼 고향의 작은 집, 마당에 핀 들꽃, 그리고 아침 이슬을 머금은 채소밭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저기요, 죄송한데 그 가방 좀 치워주시겠어요? 갑자기 옆자리 여성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이 할머니는 눈을 떴어요. 제 발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요. 여성은 할머니의 청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가방은 분명 할머니의 발밑에 있었는데도 말이죠. 죄송해요. 할머니는 얼른 가방을 무릎 위로 올렸어요. 그러자 여성이 빈정거렸습니다. 그 가방도 참 여기가 시골 장터도 아니고. 그 말에 할머니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청가방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으니까요.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아들을 키우기 시작했을 때 처음 만든 가방이었어요. 시장에 농작물을 팔러 갈 때도 아들 학교 준비물을 챙길 때도 항상 함께했던 소중한 기억의 조각이었습니다. 이 가방이 어떤 의미인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분이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진 않았어요. 대신 청가방을 조금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와, 저것 봐. 진짜 명품이네. 뒷좌석 남성이 옆자리 여성의 가방을 가리키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부와 사치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어요. 분이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과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의 세계가 결코 그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를 뿐이었습니다. 7장. 비행기가 목적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분이 할머니는 서현 승무원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다른 승객들은 빠른 걸음으로 공항 안으로 사라졌지만 할머니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기, 저 할머니 1등석에 탔던 분 아니에요? 누군가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이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공항 대기실에 도착한 할머니는 조용히 한쪽 구석 의자에 앉았어요. 아들이 마중 나올 동료가 있다고 했지만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주변에는 여전히 세련된 옷차림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고 할머니는 그저 작게 움츠러들었어요. 손에는 여전히 소중한 청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마주쳤던 옆자리 여성과 할머니를 비웃던 남성도 같은 대기실에 있었어요. 그들은 할머니를 흘끗 보더니 키득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들린 익숙한 목소리에 분이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들 이준호가 공항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이준호는 빠른 걸음으로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잘 오셨어요?
이준호는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준호야, 내가 여긴 어쩐 일이야? 동료가 나온다며. 제가 직접 마중 나왔죠. 어머님 처음 비행기 타시는데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없었어요. 이준호의 말에 할머니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이준호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여러 남자들이 공손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준호를 대표님이라 부르며 깍듯이 예의를 갖췄어요. 어머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한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하며 할머니의 천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어요. 저 사람이 누구지? 설마 리아이테크 대표 아닌가? 수군거림이 대기실에 퍼졌습니다. 특히 비행기에서 할머니를 무시하던 남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네, 대표님? 남성이 더듬거리며 이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제야 분이 할머니는 그 남성의 정체를 알아봤어요. 이준호 회사의 임원이었던 것입니다. 김 이사님, 여기서 뵙네요. 이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눈빛도 날카로워졌어요. 네, 그게 출장 다녀오는 길입니다. 김 이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분이 할머니에게 향했어요. 혹시 이분이? 네, 제 어머님이십니다. 이준호의 대답에 김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분이 할머니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일이 생각났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김 이사는 허둥지둥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여성도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준호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분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가자. 할머니는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준호는 할머니의 마음을 읽었는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공항을 나섰습니다. 뒤에 남겨진 사람들의 놀란 표정과 당혹감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8장, 공항을 빠져나와 고급 승용차에 오르던 순간 누군가 달려와 분이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잠시만요. 비행기에서 할머니 옆자리에 앉았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비행기에서 실례를 했네요. 정말 사과드립니다. 여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이 할머니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잊어버렸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너그러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착하세요. 차에 오른 후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분이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깨달은 지혜가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어요. 차는 천천히 도시를 가로질러 이준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높은 빌딩들과 분주한 사람들의 모습이 할머니에게는 여전히 낯설었어요. 우리 민수가 할머니 오신다고 엄청 기다렸어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계속 시계만 봤대요. 이준호의 말에 할머니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손자를 생각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내가 민수 좋아하는 음식 가져왔어. 직접 만든 약과랑 송편, 우리 밭에서 딴 채소도 있고. 할머니는 청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시골 마을의 정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부터는 편하게 지내세요. 그동안 너무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준호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삶이 고생이었다고 생각한 적 없어. 너를 키우면서 행복했어. 그 말에 이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홀로 아들을 키우기 위해 평생을 희생한 어머니의 사랑이 가슴 깊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 모실게요.
더 이상 농사일 하지 마세요. 그래도 텃밭 정도는 가꿔야지. 손에 흙 묻히는 게 내 인생인데. 분이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이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손의 굵은 주름과 거친 살결은 어머니의 인생 자체였어요. 마침내 차가 멈췄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큰 집 앞이었어요. 현관문이 활짝 열리고 민수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민수의 밝은 목소리에 분이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차에서 내려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민수 많이 컸네. 할머니, 내 방 볼래? 아빠가 할머니 방도 만들어줬어. 민수는 신이 나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준호는 뒤에서 청가방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어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함께 할게요. 이준호의 말에 분이 할머니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흙과 바람과 함께한 할머니에게 이제 새로운 삶이 열린 것 같았어요. 고마워, 우리 아들.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비록 비행기에서는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보니 할머니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밖에서는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고 창문을 통해 들어온 노을빛이 거실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분이 할머니는 민수의 작은 손을 잡고 이준호의 따뜻한 시선을 받으며 새로운 삶의 문턱을 넘어섰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할머니에게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위한 시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